안녕하세요. 무대 위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만나는 시간, 인짤 뮤인의 박캡틴입니다. 도대체 뭘 했다고 벌써 8월이 됐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은 잘 이뤄가고 계신가요? 전 전혀요. 망했습니다. 큰일 났네요. 우선 여름 휴가부터 조심히들 다녀오시고요. 덥지만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작품은요. 199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의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들의 이야기, 뮤지컬 렌트입니다. 이 작품은 소재나 내용 자체가 조금은 생소할 수 있어서 처음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품이 주는 메시지와 질문들이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가난한 예술가들의 삶을 생생히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죠. 또한 뮤지컬 렌트는 송스루 뮤지컬이고요. 리프라이즈 형식의 넘버가 많습니다. 인짤뮤인 3편 보고 오셨으면 이제 이 정도 뮤지컬 용어들은 다 이해하시죠? 아직 3편 못 보신 분들은 영상이 끝나고 후다닥 가셔서 청취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 에이즈가 창궐하고 마약과 가난이 만연했지만 동시에 예술가들의 꿈과 열정이 넘치던 곳이었죠. 렌트는 바로 이곳에 사는 젊은이들의 삶을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주인공은 총 8명인데요. 각자의 꿈과 아픔을 가지고 있죠. 극의 중심에는 영화 감독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마크, 그리고 그의 옛 연인이자 행위예술가 모린이 있습니다. 모린은 또 새로운 연인인 변호사 조앤과 사랑에 빠져 있죠. 자, 여러분, 조앤은 여자입니다.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크의 룸메이트이자 작곡가인 로저는 에이즈 감염인으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마지막 명곡을 쓰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에이즈 감염인인 관능적인 클럽 댄서 미미와 운명적으로 사랑에 빠지죠.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전히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친구로는 컴퓨터 천재이자 아나키스트 교수인 콜린, 그리고 거리의 드러머이자 그의 연인인 트랜스젠더 엔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와 로저의 옛 친구이자 집주인인 베니는 이들에게 월세를 요구하며 갈등을 만듭니다. 이렇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은 가난과 질병,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예술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서로를 사랑하며 우정을 나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날 것 그대로의 삶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되게 생생하죠. 방금 설명 속에 낯선 단어와 또 누군가에게는 조금 불편한 대목들이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이 정한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왜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는 걸까요? 아마 다른 삶의 방식을 인정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요? 렌트의 등장인물들은 바로 그런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처한 가난, 질병, 차별, 소외는 우리가 직면하기 두려운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역시 삶의 주인공이고 우리의 삶 또한 가치 있다. 이 말은 곧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그 자체로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렌트가 말하는 정상의 기준이란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정상이라는 이야기죠. 이쯤에서 넘버 하나 듣고 가실 텐데요. 바로 라비보엠이라는 넘버입니다. 자유분방한 삶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라비보엠은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모습들을 꼬집고 비판하며 자신들의 가난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도 예술적 열정과 자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식을 배워가고 또 축제처럼 즐기는 장면에서 불리는 곡입니다. 하나의 곡이지만 2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어서 링크도 2개 남겨드릴 테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와 함께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어때요? 그들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달이 되었나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창조와 같은 가사처럼
세상이 정해놓은 규칙을 깨고 우리만의 자유로운 삶을 선언하는 청춘들의 외침이었습니다. 1막 마지막 곡, 그러니까 인터미션 직전에 나오는 곡이라 실제 공연장에서는 이 노래가 끝나고 관객 대부분이 상기되어 있는 표정으로 객석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11월부터 무대에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무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이 조금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작자 조나단 라슨의 삶이 렌트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이스트 빌리지에서 가난과 열정 속에서 살았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모두 자신의 경험에서 길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렌트 초연 전날 밤 조나단 라슨은 안타깝게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단 하루만 더 살았더라면 자신의 작품이 브로드웨이와 또 전 세계를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직접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렌트가 단순한 뮤지컬이 아닌 살아있는 작품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뮤지컬 렌트하면 이 곡을 빼놓을 수 없죠. 52만 5,600분의 귀한 시간들. 이 노래 바로 Seasons of Love입니다. 이 곡은 렌트의 대표곡이자 또 뮤지컬을 몰라도 아는 명곡인데요. 사실 이 곡은 처음부터 렌트에 있었던 곡이 아니었다고 해요. 조나단 라슨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시간의 가치와 삶의 유한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가한 곡인데 이게 신의 한 수가 되어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린 거죠. 1년을 분 단위로 계산했을 때 나오는 52만 5,600분이라는 의미는 언젠간 끝이 있는 이 삶 속에서 매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또 물질적인 것 대신에 사랑으로 시간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렌트의 핵심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들은 사랑하고 싸우고 화해하며 서로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특히 에이즈라는 질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가장 순수하고 밝았던 엔젤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이들은 큰 상실감과 절망에 빠집니다. 하지만 비극 속에서도 이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서로에게 기대는 법을 배웁니다. 마지막 크리스마스 이브, 이들은 다시 모여서 한 해 동안 겪었던 모든 아픔과 성장을 공유하며 여전히 불안하지만 희망을 안고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No day but today. 오늘이 아니면 안 돼. 또는 오늘 말고는 없어. 라는 이 문장은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라는 강력한 외침입니다. 내일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후회 없이 사랑하고 꿈을 쫓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죽음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살지 못한 삶일까요? 작품 속 인물들 대부분은 죽음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에이즈라는 질병 앞에서 혹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게 단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주인공 로저는 에이즈 감염으로 인해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자 스스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고립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미미가 나타나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 라고 말하며 그의 삶을 뒤흔들죠. 결국 로저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남은 생을 충분히 살지 못하고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인생을 놓아버리는 일이었던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짜 두려운 건 죽음 그 자체보다는 죽음을 맞이할 때 나는 내 삶을 온전히 살아냈는가? 라는 질문 앞에 떳떳하게 답할 수 없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넘버 하나 듣고 가시겠습니다. 작품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피날레 B라는 넘버이고요. 렌트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오직 오늘뿐. 이걸 편집하면서도 10번은 넘게 아마 침대에 자빠져 있을 건데 이런 제게 아주 세게 명치를 때린 듯한 기분입니다. 오늘을 잘 살아내었는가? 라고 스스로 묻는다면 그냥 더 우울해지는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자, 이어서 작품 제목인 렌트를
의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단어는 단순히 월세라는 뜻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극중 인물들이 월세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찢다, 분열하다 라는 랜드의 과거형으로 또 다른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당시 뉴욕 사회의 분열된 모습, 그리고 주인공들의 아프고 찢어진 내면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삶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시간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모두가 다 죽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러니 소중히 사용하자라는 뭔가 찡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렌트 속 인물들처럼 우리도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불확실성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렌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처럼 유한하고 소중한 오늘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며 무엇을 위해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까요? 사랑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니야 라는 렌트의 메시지처럼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인짤뮤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잘 살아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인짤뮤이는 당신이 진심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땡큐.